여러분, 짜장면 좋아하세요? 어렸을 적 집이 가난했던 저는 짜장면은 정말 이사하거나 졸업하는 날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음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자랐던 작은 어촌 마을에서는 더더욱 이런 중국 음식 먹어볼 기회가 흔치 않았죠. 저와 남편은 어려운 살림에 식도 올리지 못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았어요. 언젠간 좋은 날이 오겠지. 그날에 예쁘고 멋지게 차려입고 식을 올리자고 약속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고 나온 날 작은 도시로 나와 중화 요리를 하는 곳에 들어가 짜장면을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혼인신고를 한 날은 저와 남편에게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날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평생을 함께하자는 약속을 하고 정말 맛있게 짜장면을 먹었었습니다. 남편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10살 차이 나는 남동생, 저에게는 서방님이죠. 동생을 돌봐야 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머리가 좋다, 수제다라는 말을 들으며 자란 서방님은 정말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성적이 좋았어요. 남편은 자신이 동생보다 먼저 인생을 산 선배로서 서방님이 정말 이 좋은 성적을 가지고 꼭 좋은 대학에 입학해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살기를 바랐습니다. 여보, 나 좋은 일자리가 들어왔는데. 어떤 일자리? 그런데 당신을 몇 주, 어쩌면 몇 달을 못 볼지도 몰라. 왜? 무슨 일인데? 저기 윗집에 강씨 아저씨 있지? 그분이 배를 타시잖아. 당신도 배 타라고? 이게 몸은 힘들고 당신과 떨어져 있어야 하지만 돈벌이는 확실하니까. 그리고 생선을 많이 잡을수록 또 돈도 올라가고 당신과 살면서 성진이 학교 보내려면 이제 우리 둘이 이렇게 벌어선 힘들어. 당신한테 너무 미안한데 나 이 돈 벌어야 해. 성진이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저는 솔직히 처음에 남편이 배를 타겠다고 했을 때 당혹스러웠어요. 어촌 마을에서 살면서 배를 타고 물질을 하며 잡은 생선으로 먹고 사는 건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남편이 큰 배를 타고 먼 바다를 나가 몇 달에 한 번씩 집으로 올 걸 생각하니 막막했죠. 그리고 남편이 없는 사이 저 혼자 서방님을 챙겨야 한다는 것도 부담스러웠었습니다. 하지만 극복해야 했습니다. 생활을 하려면 돈이 필요했고 또 서방님 학교 보내고 하려면 큰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알았어. 대신 딱 3년이야. 3년만 배 타기로 약속해. 3년이면 서방님도 대학에 입학할 것이고 서방님 실력이면 충분히 장학금 받을 수 있을 거야. 알았지? 약속해. 알겠어. 딱 3년. 3년만 배 타고 당신 혼자 두지 않을게. 진짜 약속해. 그리고 우리 성진이 잘 부탁해. 이런 부탁 염치 없는 거 아는데 아직 우리보다 많이 어리잖아. 부모도 없이 저렇게 잘하는데 그래도 속속이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보면 기특해 죽겠어? 분명히 서울대 합격할 거야. 당연하지. 누구 동생인데. 당신 동생이니까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도전해서 꼭 좋은 대학, 좋은 과 붙일 거야. 내가 당신 없는 동안 서방님 정말 잘 챙길게.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일할 때 꼭 집중해서 하고 바다에서는 잠깐 다른 생각하는 순간 큰일 나는 거 알지? 당연하지. 나 정말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올게. 우리도 성진이도 이제 조금은 여유 있게 살자. 그렇게 며칠 뒤에 남편은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저는 육지에 혼자 남아 남편이 사고 없이 돌아오길 기다리며 서방님을 챙겼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늦게 오는 날이죠? 네, 형수님. 오늘은 저 기다리지 말고 주무세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 알죠, 형수님? 네, 그럼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세요. 외동딸인 저는 서방님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생이 있다면 이런 기분일까? 이렇게 뜻하고 걱정되고 뭐든 잘 되고 잘했으면 좋겠다는 기분이 들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마지막 배를 타고 들어온 그날, 서방님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서울대에 합격했습니다. 저희 세 명은 서로를 얼싸안고 펑펑 울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다 잘 되려나 보다. 성진이 너 이렇게 수석으로 서울대학교 합격하고 우리 서울로 이사 갈 수 있게 됐고, 서방님은 기숙사에서 지낼 수 있게 됐지만 저와 남편 역시 모아둔 돈으로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작은 어촌마을 생활은 정리하고 저와 남편도 도시에서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집은 구했어? 네 학교 근처로 구했어. 그래도 화장실도 집 안에 있어서 우리 가족만 사용할 수 있어. 너 기숙사에 있기 싫으면 집에 와서 자고 가고 그래. 그래서야 사바님, 어차피 같은 신림동이고 학교도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자주 찾아와서 놀다 가고 그래요. 그렇게 꿈에 부푼 세 사람은 서울로 상경했고 평생 바다에서 일했던 저와 남편은 일자리 구하는 게 조금 막막했어요. 그래도 저는 서울의 큰 수산시장에서 일하게 됐고 남편은 요리를 배우게 됐어요. 원래부터 요리는 저보다 남편이 훨씬 잘했거든요. 서방님은 금방 학교 생활에 적응했는지 처음에만 연락을 자주 하고 몇 달 지나자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잘 지내고 바빠서 그러려니 하고 지냈어요. 남편하고 저는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남편도 이제 식당 주방에서 나름 높은 서열로 올라가고 저는 시장에서 가열차게 생선들을 팔던 어느 날 서방님이 한 여성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은 서방님이 이 여자와 집에 찾아오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 통의 전화 때문이었죠. 그날은 어떤 일인지 서방님이 집에 와서 밥을 먹겠다는 겁니다. 너무 반가운 나머지 정말 남편이 진수성찬을 차렸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예전처럼 화기애애하진 않았습니다. 서울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서방님은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저와 남편의 분위기를 불편해하는 눈치였죠. 남편은 이런 서방님을 보고 뭐라고 한마디 하려고 했지만 제가 말렸습니다. 서방님이야말로 시골에서만 지내다가 서울로 올라와 정말 다양한 분위기의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공부할 텐데 아직 시골의 분위기를 벗어나지 못한 저와 남편이 오히려 어색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을 다 먹고 과일을 먹기 위해 서방님을 부르러 갔는데 서방님은 통화 중이었어요. 어떤 여성과요. 에이, 그냥 어머니 아버지한테 잘 말씀드려. 사실 오늘 얘기할까 생각했는데 창피해서 안 되겠어. 서울에 올라온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촌스럽고 사투리도 못 고치고. 뭐 아는 게 없으니 대화가 돼. 아까 밥 먹는데도 답답해서 죽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상견례는 그냥 소인의 부모님만 모시고 하자. 그게 좋겠어. 상견례. 서방님은 벌써 결혼까지 생각한 여성이 있었는데 저와 남편에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거죠. 그것도 상견례를 앞둔 여성. 그렇다는 건 결혼까지 곧 할 생각인데 저와 남편에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거죠. 과일이고 뭐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서방님을 돌려보내고 어리둥절한 남편에게 제가 들은 얘기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서방님은 우리가 창피한가 봐. 아직도 시골티를 못 벗어난 것 같대. 뭐? 그 자식이 당신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버릇없이? 아니,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서방님 통화하는 걸 들었어. 서방님 곧 결혼하나 봐. 상견례를 할 예정인데 우린 부르지 않을 거래. 상대방한테 그렇게 얘기하던걸? 우리 없이 혼자 가서 상견례를 하겠다고? 우리가 나가서 있을 바엔 아예 없다고 하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나 봐. 그 얘기를 듣는데 서방님이 너무 꼴 보기 싫어서 몸 안 좋다 그러고 그냥 보낸 거야. 내가 저런 생각하는 서방님한테 굳이 과일까지 먹일 필요 없잖아? 잘했어. 이 자식이 어디서 먹여주고 키워줘서 서울대 보냈더니 이런 식으로 빚을 갚아?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서방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결혼할 여성과 함께요. 서방님 오셨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를요? 네. 왠지 다시 오실 것 같았거든요. 이렇게 손님과 함께 찾아올 줄 알았죠. 안녕하세요. 성진 씨랑 결혼할 사람이에요. 이렇게 서서 얘기하지 말고 들어와서 얘기하고 가.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어차피 오래 있을 것도 아니고 그냥 나 결혼한다고 말하려고 왔어. 식은 크게 올릴 거 아니고 그냥 작게 올릴 거야. 그러니까 형이랑 형수님은 안 와도 돼. 그래도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왔어.
스님, 제 아내 될 사람이에요. 반가워요. 아무래도 오늘 뵙는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네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집에서 살 수 있지? 신기하네. 하하하. 아, 그래요? 그러면 할 말 다 한 것 같은데 어서 돌아가세요, 두 분 다. 저와 남편은 일을 끝내고 방금 들어와서 엄청 피곤하거든요. 집에 들어올 거 아니면 이제 가시지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한 말 입 밖으로 내뱉지 말고요. 그거 습관되면 안 좋아요. 그래. 안 들어올 거면 얼른 가라. 우리도 서 있기 피곤하니까. 그렇게 서방님과 동서를 돌려보내니 너무 허탈했습니다. 무엇을 바라고 서방님을 그렇게 키운 건 아니지만 서방님을 그렇게 고운들여 키운 결과가 이런 결과였다면 아마 저는 남편이 배 타고 나가서 돈 벌어 오겠다는 걸 뜯어 말렸을 겁니다. 누구 보여주기 위해 사는 삶은 아니지만 우리 정말 열심히 살아서 돈도 벌고 성공하자. 나 그러고 싶어졌어. 당신은 여태까지 열심히 살아왔고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어. 세상은 우리처럼 깨부리지 않고 다른 사람 무시하지 않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산 사람에게 꼭 그에 맞는 보상을 내려줄 거야. 난 그렇게 믿어. 나도 당신 따라서 더 열심히 살게. 고마워 여보. 서방님은 그렇게 연락이 끊겼어요. 무엇을 해먹고 사는지, 결혼식을 잘 올렸는지, 취업은 했는지, 애는 낳았는지 이런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었죠. 대체 서방님의 이런 마음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이 살고 있고 저와 남편 같은 사람이 사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이치인데 서방님은 대체 대학을 다니면서 어떤 물이 들어와서 저와 남편을 단순하게 창피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영까지 끊을 일인지 싶더라고요. 나중에 건너서 들은 얘기는 서방님과 결혼한 여자네 집안이 엄청나게 부자라는 것. 이 얘기만 듣고 그 외 얘기들은 어떤 것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 한번 마트에서 마주친 적은 있었는데 동서는 저를 처음 보는 사람인 것 마냥 쳐다보고 가더군요. 그래서 저도 이런 가족 없다고 생각하고 살기로 하고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드디어 음식점을 차렸어요. 어떤 음식점일까요? 맞습니다. 중국집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했던 얘기 기억하세요? 동사무소에 가서 혼인신고를 한 날, 저와 남편은 짜장면을 먹으며 좋은 날 꼭 식을 올리자고 약속했다고요. 비록 아직까지 식은 올리지 못했지만 중국집은 차렸습니다. 그날 남편과 함께 먹었던 그 짜장면의 기억이 좋아 남편은 중식 자격증을 취득했고 그동안 모은 돈으로 동네에 작게 음식점을 차릴 수 있었죠. 내일이면 이제 사장님 사모님 되는 건데 기분이 어때? 기분이 어떠냐고? 당연히 진짜 좋지 여보. 우리 이 식당 정말 잘 운영하자. 당신 음식 실력이라면 당연히 손님들이 좋아하겠지만 그래도 나 정말 열심히 동신 도와서 운영해볼래. 나 벌써 신나. 아이고 우리 아내 정말 신났네. 그렇게 좋아? 우리 이 중국집 잘 되면 집도 이사할 수 있고 또 가게도 확장할 수 있잖아. 난 꼭 이렇게 될 거라고 믿어. 진짜야. 당신 요리 실력이라면 반드시 우린 성공하게 될 거야. 당신과 나는 한 번 한다고 하면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잖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무조건 제대로 해보일 거야. 저는 양쪽 주먹을 꽉 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서전에 대충대충이랑 없거든요. 그리고 오픈날 동네를 다니다 보면 꼭 있는 음식집이 중국집인데 이 동네엔 꽤 멀리 떨어진 곳에만 중국집이 있었어요. 멀다고 배달도 안 해줘서 짜장면에 먹으려면 꽤 먼 거리까지 가야 했는데 그런 불편은 저와 남편만 겪는 게 아니라 이 동네 사람들 모두가 겪는 불편이었겠죠. 처음엔 오픈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장사가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짜장면과 탕수육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저와 남편이 엄선한 선선한 해산물만 들어가는 유사한 소리, 특히 별미라고 먹는 사람들마다 칭찬이 잦아있습니다. 해물짬뽕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니 여기 사장님들은 대체 해산물을 어디서 공수여길래 이렇게 신선해요? 나 짬뽕에 들어간 홍합이 이렇게 실하고 신선한 거 진짜 처음이에요.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랑 남편이 바다마을 출신이라 신선한 해산물 고르는데 도사거든요.
그리고 손님들 드시는 음식인데 당연히 신선하고 맛있는 재료를 해드려야죠. 맛있으세요? 당연하죠. 여기 이렇게 홍합 껍데기 잔뜩 쌓인 거 안 보여요? 어쩌면 이렇게 재료도 아끼지 않고 팍팍 넣어주시고 국물도 진하고 다른 사람들은 간짜장이 최고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여긴 이 해물짬뽕이 최고야. 저 매일 먹으라고 하면 진짜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먹을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매일 오셔야 해요. 매일 오시면 항상 이렇게 맛있고 감동스러운 해물짬뽕 만들어 드릴게요. 이 집은 단무지도 직접 만든다면서요? 네, 남편이 손님상에 나가는 모든 건 전부 다 직접 만들고 있어요. 저는 요리 솜씨가 없어서 이렇게 손님분들 상대해드리고 재료 도착하면 문제 없는지 일일이 전부 확인한답니다. 오늘 단무지는 어떠세요? 아주 개운하고 좋아요. 그렇게 동네에서 작게 시작한 중국집은 손님이 너무 많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골목이 아닌 큰 길가에 목 좋은 곳에 얻어서 계속 장사를 이어나갔습니다. 테이블 개수도 많아졌고 그에 따라 직원도 몇 명 뽑았어요. 직원을 뽑을 때도 인성과 친절함을 봤죠. 개업하기 전날 남편과 했던 얘기를 떠올렸습니다. 꼭 성공하겠다는 그 마음. 그때 막연하기만 성공했던 성공이 이렇게 눈앞에 있다는 게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남편은 드디어 방 4개짜리 집으로 그것도 대출 없이 집을 얻어 이사했습니다. 그 전에는 어촌마을에서 올라와 살았던 그 신림동 집에서 계속 살았거든요. 그리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사 가지도 않고 그 집에서 살았는데도 서방님과 동서는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체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죠.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어련히 알아서 잘 살고 있겠거니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여보, 이거 좀 봐. 믿을 수 있어? 우리 꿈을 꾸는 건가? 여기가 이제 우리가 살 집이야. 이렇게 깨끗하고 벌레도 없는 집이 우리 집이라고. 봐봐. 여기 이렇게 방 안에 화장실이 또 있어. 우리 진짜 성공했나 봐. 응, 여보. 우리 성공한 거 맞아. 이거 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열심히 그리고 맛있게 음식 만들어서 우리 이런 집에 이사 올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진짜 전부 당신 아니었으면 이런 집 꿈도 못 꿨을 거야. 고생 많았어요, 우리 여보. 고마워. 진짜 정말 많이 고마워하는 거 알지? 에이, 그건 아니지. 당신이 살림을 잘해줬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난 당신 없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알잖아. 우리 남편 어쩜 이렇게 말도 예쁘게 잘할까? 응? 그렇게 이사하고 장사는 더 잘 되는 시점에 유명한 저녁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가면서 손님이 정말 터질 정도로 많이 왔습니다. 그래도 손님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했기에 오래 기다린 보람이 있게끔 맛은 말할 것도 없고 서비스 면에서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장사를 했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내일 봐요. 아르바이트 대신 정식 직원을 뽑으니 직원들의 사기도 더 올라갔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다음 날은 정기 휴무라 조금은 늦장을 부리며 뒷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서방님? 서방님이세요? 하하, 홍씨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뭐예요 인사 안 하고. 형님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뭐 누가 왔어? 니가 여긴 어떻게 하고 왔냐? 텔레비전을 보는데 형이랑 형수님이 나오잖아. 사실 아까 7시쯤 왔었는데 손님이 많더라고. 그래서 문 닫을 때까지 기다렸어. 그런데 장사 끝났는데도 엄청 맛있는 냄새 난다. 주방 정리 끝나서 뭐 해주지는 못하고 물이나 줄까? 아니야, 괜찮아. 이사하셨어요? 집에 찾아갔더니 다른 사람이 문을 열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형님이랑 아주버님 드디어 이사하셨구나. 잘 됐다고 이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뭐 동서 칭찬 들으려고 이사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사했어. 그런데 어쩐 일이야? 우리가 텔레비전에 나왔다고 이렇게 황송하게 직접 찾아와 주시고? 그러더니 두 사람이 갑자기 저와 남편을 보고 무릎을 꿇는 겁니다. 형님, 교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아니 저희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과 뭐든지 다 할게요.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네. 저희가 전부 잘못했고 전부 저희가 부족한 탓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살려주고 용서해주세요. 네. 우리한테 뭐 죄 지은 거 있어요? 뭘 용서해달래? 여보, 이 사람도 지금 뭘 하는 거야? 모르겠는데? 고개 뻣뻣하게 들고 집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인사도 대충 하고 갔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러니 영문을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대충 예상을 했습니다. 아, 이것들이 돈이 없구나. 그러니까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우리 가게에 손님이 많이 오는 걸 보고 이렇게 찾아왔구나 싶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여태 뭐 잘 지내냐 어쩌냐 하는 안부 전화 한 통 없고 찾아온 적도 없는 인간들인데 이렇게 비굴하게 무릎까지 꿇고 살려달라 어쩌라 하는 거 보니 그 꼴이 참 무서웠습니다. 뭘 어떻게 살려줘 하는데? 널 뭐 어떻게 한 적도 없는데 살리라고? 우리가 왜? 나와 아내는 두 사람한테 뭐 해를 끼친 게 없는데. 형, 나 형 때문에 편하게 대학 생활한 거 다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그거 당연히 갚을 거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들게 됐어. 그러니까 이번에 딱 한 번만 더 도와주면 안 될까? 응? 제발. 형, 내가 이렇게 빌고 부탁할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라. 교수님이 저 고등학교 3년 내내 형 없는데도 키워주신 거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교수님이 그런 지극정성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서울대는커녕 서울에 있는 대학조차 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도 안에 정말 생각해서라도 정말 저랑 아내 딱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예, 네. 역시 절대 잊지 않을게요. 개소리도 착착해야죠. 키워준 은혜를 알고 있다는 사람이라 하기엔 너무 어이없는 행동들과 짓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남편은 어린 친동생이다 보니 그래도 마음이 갔나 봅니다. 무슨 일인데? 아니, 대학교 졸업하고 회사에 잘 다니고 있었어. 그런데 회사에서 주는 월급 받으면서 생활하는 건 아닌 것 같은 거야. 나도 어디 가서 과장, 대리 이런 소리 듣는 것보다는 사장님 소리 듣는 게 훨씬 좋잖아. 그래서 정말 작게 사업을 시작했지. 그런데 이게 생각만큼 쉽지 않더라고. 물론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도 많았어. 그런데 내가 부족했던 거지. 잘 안 되고 장인어른이 해주신 돈도 다 까먹었어. 그러니까 형이 이번 딱 한 번만 눈 감고 나 도와주라. 어? 나 정말 엄청나게 성공해서 형이 도와준 거, 형수님이 나 키워준 거 다 갚을 자신 있어. 어? 뭐가 자신 있는데? 아주버님도 아시겠지만 이 사람도 요리 잘하잖아요. 요리 시켜보세요. 아마 지금보다 손님도 더 늘어날걸요? 동서는 좀 가만히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여전히 눈치도 없네. 아니, 그러고 보니까 그때 동서네 집 잘 산다고 하지 않았어? 굳이 우리한테까지 찾아와서 돈을 해달라, 뭘 해달라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이미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아서 한 번만 더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셔가지고 장인어른이 늦었으니까 돌아가. 오늘은 우리도 하루 종일 장사하느라 피곤하니까 다음에 다시 얘기해. 그리고 일단 두 사람을 돌려보냈습니다. 도와줘야 하는 걸까? 난 솔직히 괘씸해. 이제 와서 알랑방귀 뀌듯이 와서는 아주버님 형님 하는 것도 웃기고. 그런데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할게. 당신 동생이니까 솔직히 당신 도와주고 싶지. 애가 오죽 힘들면 다시 나한테까지 찾아와서 저러는 걸까 싶기도 하고. 남편 얘기를 들어보니까 돌아가신 시어머니께서 음식을 정말 잘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그렇고 서방님도 그렇고 이렇게 요리 잘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으니 요리를 잘하는 게 당연한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음날 서방님과 동서는 식당이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또 찾아와서 저와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하하, 집을 몰라서 쉬는 날인 줄 모르고 또 왔네. 들어와. 어딘가 기대감에 차 눈을 반짝이는 모습이 썩 좋아 보이진 않았지만 전 전적으로 남편의 뜻에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우옥이야, 우리 중국집 분 좀 내줄게. 대신 나와 아내가 세운 명성에 흔들지 않도록 진짜 열심히 해야 해. 알았지? 형, 진짜 고맙습니다, 형수님.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놀린 입이라고 말은 잘하죠. 형님, 저 정말 잘할게요. 이 사람 도와서,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 내 뜻 아니야. 난 그냥 우리 남편이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따르는 것뿐이야.
우리 남편한테 감사하다고 해. 난 솔직히 이렇게 해주는 것도 썩 좋지 않으니까. 서방님, 분명 잊지 않았다고 하셨죠? 어디 지켜볼게요. 이 5억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벌어서 갚아야 하는 돈이에요. 이 사실이야말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당연히 갚아야죠. 저희 두 사람 당연히 그냥 공짜로 받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돈은 저희가 열심히 벌어서 차근차근 갚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형님이란 호신이 때문에 저희 살게 됐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얼떨결에 근처에 2호점을 내게 됐고 저희 본점과 맛과 서비스가 똑같도록 한 달 넘게 서방님과 동서를 철저하게 교육시켰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대체 서울자는 어떻게 간 건지 설명해주면 잊고 돌아서면 까먹고 정말 환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양념잡은 여기서 만든 거 넘겨줄 테니까 그걸로 요리해. 형이 다 만들어준다고? 에이 힘들게 못하러 그래. 알려주면 내가 할게. 단무지도 우리가 만드는 게 형도 편하잖아. 장사하기 싫어. 하라는 대로 해. 그렇게 2호점이 오픈했습니다. 다행히 사고 없이 2호점도 순항했죠. 그렇게 또 시간은 1년, 2년 흘렀을까요? 진짜 빌려준 5억을 갚을까 의심했는데 차근차근 잘 갚더라고요. 저희 본점처럼 2호점도 정말 장사가 잘 됐습니다. 서방님과 동서야말로 떼돈 벌었습니다. 천만다행이었죠. 장사 안 됐어 봐요. 지들이 못해서 망한 거 또 우리 탓하고 난리도 아니었겠죠. 그 들을 필요도 없는 원망 안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또 예상치 못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2호점 왜 문 닫아요? 2호점이 문을 닫는다고요? 저는 처음 듣는 소리인데 잘못 들으신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2호점 문 앞에 이번 주까지만 장사한다고 붙여놨어요. 그래서 2호점도 장사 잘 되는데 왜 문 닫냐고 물어보니까 새로운 상호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인사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너무 황당해 바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당신 동생 가게 문 닫을 예정이래. 뭐, 갑자기 왜? 몰라? 손님 말로는 뭐 새로운 상호로 찾아뵐 거라고 했다는데? 그날 저녁, 안 그래도 찾아갈 참이었는데 서방님과 동서가 찾아왔습니다. 저희 이제 따로 음식점 차릴게요. 뭐라고? 따로 뭘 한다고? 이제 이 특급 중화요리 상호 없어도 저희 둘이서 알아서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필요 없는 상호 반납한다고요. 이 중국집 이제 필요 없으니까 형님이 가지시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저희는 바로 그 옆에 새로운 가게 차렸으니까 그리고 가게 빼고 받는 돈까지 하면 저희 5억 다 갚은 겁니다. 여보 가자. 장사해보니까 뭐 별것도 아니네. 그래도 그동안 도와줘서 고마웠어. 형, 형수님도 감사합니다. 가자. 이 자식들이 진짜. 야, 거기 안 서? 여보, 됐어. 그만해. 우리 투자금을 돌려받았잖아. 지금 돈이 문제야? 저런 싸만지게 세상에 어딨어. 대형망대 금껍질 같으니. 어디 그런 심보로 새로 차린 가게도 그렇게 잘 될 수 있는지 두고 보자. 그날은 진짜 너무 분해서 잠이 안 올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마치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너무나 평온한 거예요. 저 혼자 열냈다가 화냈다가 분해서 소리 질렀다가 난리가 아니었죠. 이거 장사 안 되게 저주라도 걸어야 하나 그러고 있는데 흥분한 저를 남편이 차분히 말렸습니다. 망할 사람들은 뭘 어떻게 해도 망하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미리 열내고 화내지 마. 우리만 소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할 내일 장사만 생각하면 돼. 당신은 열 안 받아?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봐. 지금 이런 내 행동을 보고 이상하다고 할 사람 있나? 당연히 당신 지금 반응도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반응이야. 그런데 이렇게 흥분하고 화내면 결국 우리만 손해라는 거야.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는 우리 일만 잘하면 돼. 중국이 이런 말이 있다고 하잖아. 흥분하지 말고 차분히 기다려라. 그러면 적군의 머리가 저 먼 강에서부터 둥둥 떠내려올 것이다. 그러니까 화 가라앉히고 어서 자. 우린 내일도 장사하려면 지금 자야 해. 그렇게 남편의 아리송한 말을 듣고 그날 밤 간신히 잠을 청했습니다. 물론 잠이 잘 오진 않았지만요. 서방님과 동서가 새로 차린 음식점은 그래도 문년 초반엔 장사가 꽤 되는 것 같더라고요. 똑같이 중화요리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우리 메뉴와 다르게 퓨전 요리,
뭐 그런 걸 피방해서 문을 연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손님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왜 이렇게 관심이 많냐고요? 관심을 안 가져도 모를 수가 없었어요. 음식점이 저희 음식점 근처에 있었거든요. 처음 서방님과 동서의 속셈은 우리 손님까지 다 가져가겠다는 거였는데 그 집의 퓨전 요리가 좋다고 찾아갔던 손님들도 결국 우리 집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문제가 있구나 짐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그 두 진상이 씩씩거리며 저와 남편의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요즘 장사 잘 돼서 바쁜 거 같던데 어쩐 일로 찾아왔대? 이가 뭐야? 하미와 동서가 품 안에서 꺼내 던진 건 바로 남편의 비밀 레시피 노트였습니다. 이걸 왜 네가 가지고 있어? 이거 훔쳤어? 어? 여기 써있는 레시피 다 가짜지. 이대로 했는데 맛이 하나도 안 나잖아, 이상했군. 그 말을 듣자마자 화가 난 남편이 서방님의 면상을 주먹으로 날렸습니다. 아, 여보. 사기꾼? 사기꾼? 지금 누구 보고 사기꾼이라는 거야, 이 도둑놈의 자식이? 형, 지금 나를 쳤어? 쳤냐고? 그래, 쳤다. 이 사기꾼 도둑놈의 자식아. 저도 10년 넘게 남편을 봐왔지만 이렇게 흥분해서 소리 지르는 남편의 모습은 이날 처음 봤습니다. 나랑 내 아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감히 이딴 식으로 뒤통수를 쳐? 우리 뒤통수 쳐서 뭐 얼마나 장사가 잘 될 줄 알았어. 아주 꼴 좋다. 다 필요 없고 그 레시피 노트나 어떻게 된 건지 얘기해요. 우리 그런 고리장 얘기 별로 듣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지. 이게 궁금하겠지. 그리고 남편이 품에서 꺼낸 건 동서가 바닥에 내던진 노트와 똑같이 생긴 노트였습니다. 이게 너희들이 그렇게 찾던 진짜 우리 중국집 비기 그 레시피 노트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우리 가게는 단무지 하나 받아쓰지 않고 모든 걸 다 직접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양념 비율과 들어가는 정확한 재료는 오로지 남편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걸 알고 노리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 남편은 항상 가짜 노트를 두고 진짜 노트는 남편만 아는 곳에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가짜 레시피 노트가 분실됐고 도둑은 바로 서방님과 동서였던 거였죠. 내가 너희들이 이거 가지고 가는 거 모를 줄 알았어? 성기 너는 툭하면 양념 레시피 공여 접어들고 재수씨는 나랑 아내가 정신없는 틈에 매일 서랍이란 서랍은 다 뒤져보고 그런 짓 하는 거 정말 안 들킬 줄 알았어요? 예? 저기 위에 CCTV 안 보여? 너희 가게에 CCTV 안 달아놨니? 이 CCTV가 이 가게에 얼마나 많은데? 앞에서 얘기는 안 했지만 사실 가게 운영 초반에 배달기사 현금을 훔쳐서 달아난 적이 있었어요. 당시엔 카드보다는 현금으로 계산하는 손님이 많았던 시절이라 돈통에 현금이 꽤 많이 있었죠? 거의 그날 매출의 80%는 들고 달아났을 겁니다. 그날 이후로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지만 그것만으로도 부족했다고 느꼈던 남편은 가게 곳곳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저는 CCTV를 돌려보지 않는데 남편은 서방님과 동서가 찾아온 이후로 일이 끝나면 수시로 CCTV를 확인한 모양입니다. 대체 우리가 여기서 뭘 얼마나 더 해야 되는 거냐? 난 이 형수가 너한테 해준 거 생각하면 네가 이러면 안 되지. 너 고등학교 다닐 때 형수 겨우 22살이었어. 나 같은 사람한테 시집와서 지금까지 웨딩드레스 한 번 못 입고 옆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 너 고등학교 다니는 3년 내내 네 도시락 점심 저녁 2개씩 싸주고 혹시라도 밖에서 부모 없어서 저렇다는 소리 들을까봐 한겨울에도 찬물에 네 교복 빨고 설거지하고 낮에 너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있을 동안엔 물질하고 그리고 혹시 나한테 무슨 일 생길까봐 매일 기도하고 다니고 네 형수가 널 그렇게 키웠어? 그러면 나는 어땠을 것 같아? 이렇게 어린 아내한테 내 동생 맡기고 배 타고 몇 개월을 나가 있어야 했던 나는 어땠을 것 같냐고. 뭐? 돈만 많이 벌었으면 됐지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 그래 맞아. 나 그렇게 배 탄 덕분에 그래도 돈을 꽤 벌었어. 그래서 네 기숙사비 내주고 용돈 주고 당시 신림동에 간신히 우리 두 사람 누울 수 있는 집 구했다. 그랬더니 너 뭘 했어? 구질구질하다고 했지. 이런 집에서 사는 가족은 창피하니까 필요 없다고 했잖아. 그래놓고는 뻔뻔스럽게 쳐다와서 은혜 갚을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줬더니 이런 짓을 해? 여보 뭐해? 당장 경찰에 신고지 않고 여기 범인놈들 현행범으로 잡았으니까 빨리 오라고 해.
안 돼요.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신고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진짜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진짜. 평생 저주하고 용서 안 해주셔도 돼요. 신고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요. 레시피 훔친 거, 배은망덕하게 키워주신 은혜도 모르고 이러고 산 거 다 잘못했습니다. 평생 갚을게요. 저희 천하도 안 부셔도 상관없어요. 경찰관 부르지 말아주세요. 네. 제발요 살려주세요 형님. 저희 진짜 잘못했어요. 이번만 살려주세요. 저희 정말 찍소리도 안 하고 살게요. 때리고 맞고 물불에도 맞고 돌 던져도 맞고 그렇게 살게요. 신고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동안 형님과 형수님이 저에게 해주신 모든 것이 다 당연한 일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린 막내고 부모도 없이 컸는데 부모 역할을 해주는 형이 부모 대신 모든 것을 다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제야 그게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형도 그냥 형일 뿐 부모를 잃은 건 똑같았는데 내 형이라는 이유로 많은 것을 희생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정말 성공하고 싶었어요. 형보다 더 잘 되는 MC점 갖고 싶었어요. 그냥 나는 동생인데 왜 양념이나 레시피 비밀을 안 알려주지? 알려주지 않는 형이 얄미웠어요. 그래서 이 레시피 노트를 훔쳐서 똑같은 맛을 내고 싶었어요. 형의 도움 없이도 이렇게 잘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기요 서방님. 이미 우리 남편 레시피 노트를 도둑질해 가서 레시피 써있는 거 그대로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남편의 도움을 받는 건데 무슨 형의 도움 없이 성공하고 싶었다고 말해요. 이게 말이야 싸가지야 뭐야. 내가 이래서 남편에게 늘 말했어요. 검은 머리 짐승은 걷어주는 게 아니라고. 저번에 5억 들여서 분점 내줄 때도 저는 말했죠. 나는 반대했는데 남편이 해주고 싶어 해서 그냥 남편 뜻에 따르는 거라고. 5억이 무슨 옆집 개 이름도 아니고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해줬으면 지죽은 듯이 감사하게 생각하며 얌전하게 식당을 운영했었어야지. 이런 식으로 또 우리를 무시하고 뒤통수를 쳐요? 대체 서방님하고 동서한테 우린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무시하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 우리가 그렇게 만만해? 동서 말해봐. 동서네 집 돈 엄청 많은 부자라며. 부자들은 다 이런 식으로 살아? 자신들보다 없어 보이는 사람들 무시하고 짓밟고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 진짜 이걸 저 하늘 나라로 보내버릴 수도 없고. 정말 말을 하면 할수록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손으로 주님 오늘 한 놈 아니 두 놈 올려보내도 될까요? 이 생각을 수십만 번도 더하며 참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신도 폭력을 싫어하실 테니까요. 난 아주 동선의 가정교육이 의심이 돼. 대체 어렸을 때부터 뭘 보고 배웠길래 이렇게 자랐을까? 그러면 이 사람은 형인 닮아서 이 모양이에요? 어디서 말대답이야? 얘가 원래 어떤 애였는지는 우리도 몰라. 그냥 지수씨 만나고 이렇게 변했다는 것밖에 모르겠어. 그리고 저는 이런 혼란함 틈을 타 경찰에 신고했고 정말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도망가자. 어딜 도망가? 진짜 미친 건가? 저는 동서의 머리끄댕이를 잡았고 이게 놀란 경찰관과 서방님이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신고받고 주도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의 비밀 레시피를 훔쳐가려고 했습니다. 그 정황은 아마 가게에 있는 CCTV에 다 촬영됐을 겁니다. 아니에요. 저희는 가족이고 가족이니까 당연히 봐도 된다고 해서 가져봤을 뿐이에요. 그 와중에 동서는 경찰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체 집에서 뭘 배웠길래 이러는지. 이 정도면 대학교에서 제명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추잡스럽게 학교 망신을 시키고 다니고 부부가 쌈으로 말이죠. 터진, 이제 그만 좀 해. 본인 남편이 뭐라고 하고 나서야 가만히 있는 동서였습니다. 저는 이걸 보여주겠다는 얘기를 한 적 없고 레시피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항상 말해왔습니다. 이 얘기를 둘만 있을 때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이 있을 때도 얘기했으니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선배님, 이 사람들 얼마 전에 음식 촬영한다고 신고 들어온 그 음식점 주인인데요. 뭐라고? 이분도 저기 제2중국집 운영하시는 분들 맞죠? 네, 맞는데요. 그런데 음식을 재활용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 반찬이 이미 다른 테이블에 남았던 건데 이렇게 보고 괜찮다 싶으면 다시 내보내고 음식할 때도 쓰레기 재료 활용하는 거 아니냐는 말 많았어요. 그래서 구청에서도 심지어 시청에서도 나와서 검사하고 갔었는데 모르셨구나. 저는 이들의 이런 미친 행각에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
너희들 대체 무슨 정신머리로 음식 장사를 한 거야? 진짜 미쳤어? 어떻게 손님상에 나가던 음식 가지고 장난질을 칠 수가 있어? 너희들이 그러고도 사람이니? 너희한테 그런 음식 주면 너희는 먹을 수 있어? 이거 놔보세요. 저런 것들은 법이 아니라 힘으로 버릇을 고쳐놔야 한다고요. 당장 이리로 안 와? 너희들은 진짜 맞아야 정신 차리지.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어? 사람 입에 들어가는 음식인데 어떻게 그런 더러운 음식을 내줄 수가 있냐고. 소문은 순식간이었고 망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원성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음식 맛이 없는 건 둘째치고 위생이 너무 좋지 않아 가기 싫다는 글들, 그리고 반찬에서 밥풀이나 다른 음식에 찌꺼기가 보였다는 얘기들. 결국 서방님과 동서는 크게 벌금을 물고 음식점을 닫았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꾸려온 터전을 이런 인간들 때문에 잃을 뻔했다고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번 돈은 위약금 벌금으로 다 날리고 빈털터리가 된 서방님과 동서는 우리 가게에 또다시 찾아와 구걸했습니다. 여기서 서빙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열심히 할게요. 네? 왜요? 또 도둑질하려고요? 이번엔 돈을 훔쳐갈 건가? 절대 안 그래요. 저희 진짜 반상 많이 했어요.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손님들이 드실 음식 가지고도 절대 장난치지 않을게요. 손님은 왕이다. 너희들은 이미 이 동네 얼굴이 너무 알려졌어. 너희가 우리 가게에 와서 일하면 손님들이 또 의심하겠지. 저것들 이제 여기까지 와서 음식 지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왜 그런 위험을 떠안지면서까지 너희들을 고용해야 하는데? 그리고 우리 음식점엔 이미 능력 좋은 직원들이 차고 넘쳐. 너희 같은 아마추어들은 필요 없어.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어디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서방님과 동서는 또 음식점을 차렸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까지 소문이 났는지 이 사람들 음식 재활용하고 쓰레기 재료로 음식 만들어서 벌금 내고 망했다는 소문이 그 동네에도 돌아서 결국엔 음식점을 못하고 접었다는 얘기는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정직하게 열심히 했으면 지금 돈도 잘 벌고 편하게 살 거 아니니까.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사돈이라고 불러야 하는 거지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애들이 철이 없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보세요. 유치원생들도 본인들이 먹다 버린 거요. 남에게 주면 안 된다고 배워요. 그런 더러운 위생관념을 어떻게 철이 없어서 그랬다는 걸로 통치려고 하세요? 동서가 왜 그런 인간이 됐는지 이제 알겠네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실 거면 얼른 가세요. 저희 장사하니까. 바빠 죽겠는데 사람 불러서 앉혀놓고 뭐 하는 거야? 어쩜 모녀가 이렇게 똑같이 환장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철이 없어서 그런 짓을 했다는 게 여러분은 납득이 가세요? 이건 철이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그냥 위생관념이잖아요. 본인이 식당 갔는데 그런 재활용 반찬 주면 기분 좋겠냐고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저렇게 단순하게 그냥 애들이 철이 없어서 그런 행동을 조금 했다고 하니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렇게 서방님과 동서는 이것저것 시도해보다가 결국 포기하고 동선의 부모님이 하시는 사업 조그맣게 도우면서 지내고 있다는 얘기 건너 들었습니다. 예빈아, 엄마 안 이상해? 아니, 엄마 지금 진짜 정말 엄청 예뻐. 엄마 공주님 같아. 진짜? 엄마 공주님 같아? 그러면 우리 예빈이는 공주 딸이니까 예빈이도 공주님이겠네. 맞아, 예빈이도 공주야.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남편이 약속을 지키는 날. 저에게 웨딩드레스를 입혀주는 날. 그 난리가 난 얼마 후 저는 귀엽고 예쁜 딸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임신하고 애 키우는 거 때문에 또 미뤄진 식 올리기에 저나 남편이나 조금 당황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쁜 공주님과 함께 하니 기분이 2배, 아니 2000배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빈아, 이따가 신부 입장하고 말하면 예빈이가 엄마 손잡고 천천히 아빠한테 걸어가는 걸 알겠지? 에이, 어제도 집에서 연습했잖아. 그렇지. 어제도 우리 집에서 연습했지. 사람들이 막 옆에서 박수쳐도 당황하지 않고 씩 웃으면서 엄마랑 손잡고 천천히 아빠한테 걸어가는 거다. 아빠한테 다 걸어가서 아빠 만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지? 네, 그 다음엔 엄마랑 아빠 사이에 서서 사람들한테 인사하는 거야. 맞아. 오늘 우리 가족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천천히 인사하는 거야.
우리 딸 똑똑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네. 아, 예뻐, 우리 딸. 사장님, 오늘 정말 예뻐요. 다 같이 왔네. 와줘서 고마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사장님들 결혼식인데 당연히 와야죠. 이게 몇 년 만에 올리는 식이세요. 셋 다 까먹었어. 어쨌든 드디어 식을 올린다는 게 중요하지.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남편은 그 옛날 짜장면을 먹으며 했던 약속을 드디어 지키게 됐습니다. 행복하게 하는 거, 즐겁게 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람들 속이지 않고 오직 내 일을 열심히 하면서 내 사람들을 챙기는 것. 어떤 일을 하든 정직하고 솔직하게 해내는 것. 나쁜 일, 불법적인 일은 하지 않는 것.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왜 좌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모두에겐 그런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더 열심히 살아봐요.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이제 가게 보러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